맹자의 이름은 맹가로 중국 전국시대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교육가였습니다. 그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교양이 있는 부인으로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그의 교육에 매우 신경 썼습니다. 맹자 집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장례 행렬이 자주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장례 행렬의 악대와 곡하는 여인들을 따라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공동묘지에서 죽은 사람을 묻는 놀이를 하기도 했는데 땅에 구덩이를 파고 석은 나무나 풀을 죽은 사람처럼 묻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출세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공부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도시에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맹자는 더 이상 죽은 사람을 묻는 놀이를 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논어를 숙독하고 공자처럼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맹자도 차분하게 책을 읽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맹자의 집이 번화가에 있었는데 쇠 두드리는 소리, 돼지 잡는 소리, 물건 파는 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맹자는 이 소리들을 들으며 책을 읽지 못했고 친구들과 장사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에서 살면서는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다시 동쪽 학궁 맞은편으로 이사했습니다. 학궁 주변의 환경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공부 분위기가 가득했고 맹자도 드디어 마음을 잡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학궁 안을 엿보며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선생님을 따라 주례, 주나라 시대에 내려온 제사, 신에게 절하는 등의 예절을 익히는지 지켜보고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죽은 사람 묻는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주례를 연습하고 있다고 말하자 금세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맹자를 학궁에 보내 체계적으로 시경과 상서를 배우게 했고 맹자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훗날 맹자는 마침내 공자 다음 가는 저명한 유학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적절한 거주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종종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훌륭한 교육을 한 것을 칭찬할 때는 삼천지교라고 부릅니다. 셋, 3번. 천, 옮길 천, 옮기다. 지, 갈지. 뭐뭐의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이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교, 가르칠 교, 가르침. 맹모 삼천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단순히 좋은 환경만 쫓은 게 아니라는 점이죠. 아, 환경만은 아니다. 네, 맹자 어머니의 교육법이라는 게 환경을 고르는 것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환경 선택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아이 내면의 힘, 그러니까 꾸준함이라든지 인내심 같은 거요. 그런 자질을 길러주는데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아하, 내면의 힘, 그게 중요했군요. 자료를 보면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린 맹자가 거기서 장려 절차 흉내내는 걸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시장 근처로 옮겼다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시장에서 장사꾼 흉내를 내니까 또 이사를 가야 하나 이렇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간 곳이 학교 근처였고요. 그렇죠. 이 3번의 이사가 그냥 장소만 옮긴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정확합니다. 각 장소가 상징하는 바가 아주 뚜렷했어요. 예를 들어 묘지 근처 환경은 뭐랄까 자칫하면 타인의 고통에 좀 무감각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걸 유교적으로는 즉 어질미 부족해지는 걸 우려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장은 아무래도 이익,
돈 계산 이런 게 먼저 떠오르죠. 바로 그거죠. 너무 이익만 추구하는 태도, 의, 즉 정의로움이 왜곡될까 봐 경계했을 거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인과 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근처로 가서는 아이가 이제 제법 예절을 배우고 또 지혜를 익히는 모습을 보면서야 비로소 좀 안심했다는 거죠. 인의 예지. 유교의 핵심 가치들이네요. 그렇죠. 결국 이 세 번의 이사는 단순히 좋은 동네 찾기가 아니라 인의 예지라는 덕목을 아이가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상당히 깊은 고민의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와, 환경을 통한 가치 교육이라니.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근데 자료에는 환경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일화도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거요. 아, 네네. 맹자가 공부하다가 좀 게을러지니까 어머니가 짜고 있던 배틀의 실을 그냥 싹둑 잘라버렸던 단기교자. 이거는 환경 얘기랑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기교자는 그야말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스스로 노력을 안 하면 다 소용없다,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죠. 맞아요. 정말 강렬하죠. 네, 외부 환경, 그러니까 삼천으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큼이나 내면의 힘, 즉 꾸준함이나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조성과 내적 동기부여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균형이죠. 심지어 다른 이야기도 있잖아요. 돼지고기 사주겠다고 무심코 약속했다가 아이를 속일 수 없다면서 진짜로 사온 살돈 불기자 이야기. 아, 네. 그것도 있었죠. 그건 또 신뢰, 신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준 거고요. 그 보면 환경 삼천, 노력 단기, 신뢰 살돈, 이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굉장히 입체적인 교육이었던 거예요. 이야, 정말 다면적이네요. 이런 고대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특히 한국 사회의 그 학군방 현상 있잖아요. 네, 학군방. 그거랑 연결되는 지점이 참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꽤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좋은 학군 찾아 무리하게 이사하는 모습 보면 어쩔 땐 현대판 맹모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표면적으로는 정말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그 본질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자료들이 지적하듯이 맹자 어머니의 선택은 경제적인 대가 같은 것보다는 아이의 인격 형성에 훨씬 더 무게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인격 형성이요? 네. 반면에 지금의 학군방 경쟁은 어떻습니까? 이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인성교육보다는 아무래도 학업 성취, 경쟁에서 이기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강하죠. 맞아요. 성적, 대학 이런 게 중요하니까요. 이런 과도한 경쟁과 압박감이 부모 자녀 관계를 좀 안 좋게 만들기도 하고 심하면 아이들 우울감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맹모 삼천의 본래 의도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좀 성찰해봐야 합니다. 맹모 삼천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균형 잡힌 인재를 키우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이걸 너무 단순하게 환경 결정론이나 경쟁 우위 확보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교육의 진짜 의미를 해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교육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다시 묻게 되네요. 네,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결국 맹모 삼촌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환경으로 이사하는 그 행위 자체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환경의 중요성도 인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내면적인 성장 그리고 건강한 관계 같은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균형 감각,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지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훨씬 복잡하죠. 어쩌면 현대의 부모, 현대의 맹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최고의 환경을 찾아 끊임없이 옮겨다니는 그런 노력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그보다는 아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스스로 좀 중심을 잡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지혜,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은 어떤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